이완성 마비 상태 환자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테이핑 요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급발적으로 생기는 이런 안면 마비가 생겼을 경우에는 첫 번째 단계는 이완성 마비 상태입니다. 이완성 마비 상태는 전체적으로 근육의 힘이 다 빠지면서 처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테이핑으로 보강함으로써 회복되는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처지게 되면 근육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늘어나는 근육이 실제로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축되려면 교차가 되면서 좋아져야 되는데, 늘어난 상태에서는 교차되는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테이핑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위치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실제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빨리 환자분들이 나의 회복을 느낄 수 있고 정확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이핑 요법들이 급성기, 이완성 마비 상태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나도 모르게 강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완성 마비 상태에서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억제해 줄 수 있고, 건축으로 과도하게 당겨지는 이런 얼굴의 상태들을 좀 더 가운데 맞춰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는지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환자분한테 이런 테이핑을 적용할 때는 누워있는 자세보다는 앉아있는 자세에서 적용하길 추천드리고, 실제로 환자분들께서도 거울을 보면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눈썹이 아래로 처져 있는 부분을 좀 고정하기 위해서 이 테이핑을 위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의 눈썹이라든지 이마 사이즈 같은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테이핑을 좀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테이핑 아래쪽 눈썹 위를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커팅해 주시고,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먼저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위에 남아있는 테이핑 나머지 부분을 고정인 상태에서 건축의 눈썹 높이와 맞춰서 당겨 가지고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눈썹 높이를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이 눈을 강하게 감는 그런 2차적인 변형들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입가가 처져 있고 입술이 처져 있는 부분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갈라져 있는 부분을 커팅해 주시고, 이 부분을 살짝 벌려서 테이핑을 떼주시고, 이 갈라지는 부분이 입꼬리에 맞닿게끔 붙여 놓으시고 이쪽을 먼저 떼줍니다. 그리고 위 아래로 먼저 입술을 고정해 주시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건축과 비슷한 입꼬리 위치를 살짝 당겨서 맞춰주신 상태에서 위로 부드럽게 고정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입가 주변에서 테이핑을 해주시게 되면은 실제로 환자분들이 말씀하실 때 조금 더 편해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눈 아래쪽 테이핑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아래쪽은 조금 더 얇게 잘라주신 상태에서 완전히 뒷부분을 제거해 주시고, 바깥쪽 아래로 빠지기 때문에 테이핑 자체를 잠깐 위 한번 쳐다보실게요. 바깥쪽에서 고정하여 아래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만으로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보강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위에 보시고, 네, 이런 식으로 고정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눈이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해 주기 때문에 눈 감는 것들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편하게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실게요. 뜨고 다시 감고 뜨시고, 이런 식으로 보강해 주셔도 되고, 또 이완성 상태가 환자분은 지금 심하지 않은 상태이신데 그래도 너무 많이 처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팔자주름부터 해서 광대 쪽도 같이 보강해 주는 것들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팔자주름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보강해 주고, 다시 잡아서 위로 보강해 주셔서 환자분들이 자꾸 처지는 이 얼굴의 양상들을 조금 더 보조할 수 있습니다.
테이핑은 어느 시간대에 하는 게 좋은지. 테이핑을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이 피부의 무게라든지 아니면 중력을 받아서 처지는 것들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주무실 때 급성기 때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주무실 때 꼭 해야 되는 부분은 꼭 눈의 주변에 테이핑을 통해서 눈을 감길 수 있는, 완벽하게 감길 수 있는 상태에서 주무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입가를 고정한다든지 눈썹을 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내가 활동하는 시간 동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지시켜 주는 것들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피부가 좀 예민해가지고 뗄 때 좀 네네. 아플 때가 많은데 네네. 혹시 뭐 좀 잘 떼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 테이핑 자체가 고정이 너무 되어 있는 재질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압박감도 있고 조금 더 떼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은 스포츠 키네지오 테이핑인데 이 테이핑을 조금 쉽게 떼기 위해서는 물로 조금 적신 상태에서 좀 유지시켜 놓은 다음에 떼면은 아무래도 좀 마찰력이 많이 줄어들면서 환자분들이 많이 편해하십니다. 그래서 떼기 전에 좀 물 같은 걸로 충분히 적신 이후에 조금 불어있는 상태에서 제거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테이핑이 평생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는 그만해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뭐 전문가의 소견을 필요하겠지만 평생 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지금 약 4개월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이완성 마비 상태에서 점점 움직임이 나타나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서 조금씩 얼굴에 땀에서 나오는 긴장도가 좋아지면서 양측의 입꼬리가 비슷해지고 그런 분은 눈 크기도 조금 더 맞춰지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 시기가 됐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테이핑을 떼시는 게 움직임을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그런 만성기에 사용되는 테이핑 요법들은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핑을 했을 때 많이 당기는 게 좋은 건지 그 정도를 잘 모르겠거든요. 환자분들께서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것들 좀 처져 있고 끌려가기 때문에 더 많이 당겨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건측과 비교했을 때 대칭이 되는 입꼬리 위치라든지 높이 그 부분만 맞춰서 그 정도만 당겨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성 마비 상태 환자분에게 할 수 있는 테이핑 요법을 알아봤고요. 이어서 만성기 연합 운동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테이핑 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